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만나보는 프레스룸 시간입니다. 베이비 뉴스에 우리 또 아름다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웃어주시면 어떻게 내가 아름다운데. 쑥스러움을 많이 타요. 정말 창피해서 그래요. 김고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거 가을이 아니라 살짝 더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내셨어요? 그렇죠. 가을이 온 줄 알고 네. 설레하고 있었는데 좀 더웠어요. 또 네. 이렇게 뜨거운 뉴스가 또 몇 개 있었습니다. 네? 네. 지난주 이슈 두 개를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떤 또 핫한 뉴스인가요? 네. 먼저 지난 수요일에 나갔던 기사인데요. 네. 식당에 남매를 벌이고 간 20대 부부의 이야기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한 네, 보셨어요? 손님 많은 식당에서 네. 그냥 아이를 두고 아빠 먼저 나가고 엄마 나가는 모습 봤거든요.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뉴스 보셨죠? 일단 어떤 감정이셨는지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좀 더 자세하게 네.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지난 네. 8월 26일에 일어났습니다. 20대 중반의 부부가 2살 네. 딸아이 그리고 또 남자아이 5살 남자아이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네. 식사한 지 1시간 정도 만에 아빠가 먼저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도 아이들한테 아빠 데려오겠다 그러고 나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2살하고 5살이에요. 아니, 자기도 뭐 자기 거 챙기지 못할 나이 아이에게 2살까지 두고 그냥 나갔단 말이죠. 이게 주변에 식사하시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한 40분 정도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식당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경찰이 와서 아이들이 데려간 케이스인데 네. 식사하는 동안 계속 둘이서 표정도 안 좋고 뭐 그랬다고 시민들의 증언이 뭐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 미야호 뭐죠? 미야호 린님? 네. 아이들이 너무 충격이었겠다. 그럼 네. 박시연님 아이들이 무슨 죄냐? 전희영님 너무 철이 없다. 뭐 많은 이야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물론 지금 부모님 품에 돌아간 거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기억에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요. 아니 솔직히 이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고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벌 네. 여부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 아빠가 전화를 받았을 때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 아이가 아니다. 네. 엄마가 먼저 네. 우리 아이가 아니다 이랬고 네. 아빠가 전화를 받았을 때 애들 엄마한테 맡겼다. 네. 뭐 나한테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네, 이랬다가 네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전화를 받고 찾으러 온 케이스인데 네. 처음에 아빠의 진술로는 경찰이 봤을 때 그냥 집으로 데려가시라 귀가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데려다 줬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게 막 이미 기사 나가고 막 국민들이 막 난리 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고의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사를 다시 들어간 거죠. 조사를 다시 들어간 거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막 SNS 다른 데서 저 그 뉴스 기사 보고 댓글도 보고 지금도 댓글 보면은요. 저럴 거면 아이 낳지 말지 구문정님 김소연님 진짜 너무함 뭐 책임감이 없어 많은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이거 아니 네. 규정 처벌 있지 않나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고의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되게 되는데 네네네. 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네. 이렇게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네. 뭐 방임하거나 하는 행위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유기와 방임의 차이부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방임은 말 그대로 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고 네. 유기에는 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방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적인 행위를 뭐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 뭐 교육적인 거를 뭘 이렇게 학교를 부모로서의 보내줘야 역할을 안 되는데, 하는 거, 학교를 네네. 보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네네. 뭐 예방접종 맞춰야 되는데 네, 안 하는 맞춰주는 거, 이런 게 밥을 이제 굶기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게 방임에 해당하고 네. 유기는 진짜 말 그대로 딱 버리는 그런. 야, 그러면 이거 유기거든요? 네, 아니 두고 그런- 갔잖아요. 네. 서로 책임을 떠맡기고 바로 와서 애를 데려가지도 그렇죠. 않았다면 유기예요?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동안 전화를 했었을 때도 4시간 동안 아. 찾으러 오지 않았다가 4시간 만에 찾으러 지금 와서 이건 유기가 될 그래서 수가 이거 유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있다 이런 아, 얘기를 예. 합니다. 야, 근데 전 궁금한 게 친부모였단 말이죠. 아니면 또 꼭 계모, 계부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친모, 친부가 이런 경우가 정말 종종 있는 건지 정말 한 번 있는 사연을 우리가 접한 건지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네. 접하시면 보통 뭐 어린이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렇죠. 가정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음. 계모나 아니면 계부한테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 건수의 82%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거의 대부분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도 계모 계부가 아니라 친부모가 계모가 아닌 친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건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많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식상에는 계모일 것이다 이렇게 네. 하고 계시는데요. 예, 장시홍님, 예전 부부가 싸워도 서로 애를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서로 미루는 듯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소영님께서, 네, 정말 무서운 부모들이에요.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네, 박정아 씨께서도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유기 방임이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가정에서 80% 이상이 일어난다. 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도 너무 욱하거나 화가 났을 땐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하고 진짜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오는 이 작은 이 욱하고 화내는 방법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부모들이 좀 명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자, 처벌 규정이 근데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이런 네. 학대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하는 네. 경우가 요즘 좀 이렇게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뭐 살인죄로 처벌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수치상으로 보면 살인죄로 뭐 이렇게 받은 사람이 아이가 죽었는데 살인죄를 받은 사람 5케이스 중에 1케이스 그리고 또 뭐 10년 이상 처벌 받는 사람도 뭐 10케이스 중에 1케이스 이런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네, 맞습니다. 고혜진님께서 아동학대법 이거 수위 높여야 된다. 정현님께서 맞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욱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처벌 정말 강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엄마들의 하나 같은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핫 이슈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번 이슈는 지난주 금요일 기사인데요. 네. 부산 시내 유치원 통학버스 전복됐던 사건이에요. 봤어요. 네. 그냥 정말 그 터널 안에서 버스가 돌다가 쓰러졌는데 네,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시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조에 동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지난 9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내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네. 지나가던 유치원 버스가 네. 빗길에 이제 전복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버스가 넘어졌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차를 이제 멈춰서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직접 네. 이제 아이들을 구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쁘면 네. 내가 그냥 피해갈 수도 있고 또는 사실 버스가 전복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자기가 직접 골프채나 네. 내지는 망치 같은 거를 직접 들고 나와서 이제 네. 버스 뒷문을 이렇게 뒷유리를 깨서 이제 직접 들어가서 네.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안고 나와서 그렇게 또 네. 구조를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사건 사고를 접한 다음에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 이것도 또 한 이슈가 되고 네.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빛났지만 아무래도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아무 일 없이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 혹시 이 안전벨트 말고도 네. 꼭 이 유치원 차량에 꼭 있었어야 되는 교통안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통 안전 수칙이랄까? 안전벨트요? 아무튼 안전벨트 말고도 외에도 꼭 있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있었어요. 그럼 한번 답변해 봐 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에서 아이들을 태울 때 꼭 있어야 할 거 안전벨트 말고 뭐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카시트요. 원래는 법적 카시트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네. 카시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벨트 당연히 해야 되고 카시트도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돼요? 이게 법으로 규정된 게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채팅방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카시트는 몇 살까지 꼭 차에 카시트를 아이를 탑재를 하고 그렇죠. 앉혀야 하는 건지 그 나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선영님께서 인솔교사가 있어야 된다. 차이미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산소호흡기가 차에 있어야 한다. 이나영님 9살 나왔고요. 장윤정님 4살 나왔습니다. 이소영님 차 안에 소화기 소화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지원님 인원 초과는 아니돼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이는 몇 살까지 같으세요? 이소영님. 10살까지라고 하시는 분이 김선영님 계세요. 7살. 7살. 지금 정답이 이하진님 없어요. 7살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다 잘못 알고 있어요. 문주남님 8살 아니거든요. 이희아님은 6살 이하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희아님 네. 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잠깐 작년- 여기서 우리 물티슈 하나 남았거든요. 그냥 이희아님이라도 하나 드리자. 네. 뭐 있을 때는 뭐 꼭 드리고 싶어. 어때요, 김공기 네, 네, 기자님? 알고- 이희아님. 저한테 선택권인가요? 이희아님, 우리 이희아님에게 만 6세까지는 카시트를 네. 드려야 한다. 좀 물티슈 좀 드리도록 끝차에 하겠습니다. 계시는 분들 좀 외우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네네. 이게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작년부터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을 거예요. 일명 서림이법이라고 해서 네. 지금 현행 교통법상 네. 만 6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안전벨트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반드시 차게 네.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지금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차에서 카시트를 저는 못 봤네요. 이제 자, 그게 아무래도 작년부터 네네네, 법으로 네. 이제 규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유치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만 6세를 갓 넘은 아이가 있고 안 넘은 아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살이 다니는 게 유치원이니까 네. 제가 생일이 뭐 빠르면 3월이면은 네. 제가 이제 만 6세 됐으니까 이제 카시트 안 해도 되는데 네. 제가 생일이 12월이면 저는 유치원 차량 탔어도 카시트에 타 있어야 되는 게 원래 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사실 안전벨트는 많이 지켜지고 있고요. 또 인솔자도 많은 곳에서 법적으로 그 규칙 그 수칙에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카시트는 좀 많이 미흡한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원에서 좀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게 법적으로도 또 나라에서도 어떤 좀 지원책이 좀 나와주기를 저는 좀 엄마의 마음으로서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가정에 우리 승용차에서도 그럼 카시트를 꼭 채워야 하는 게 의무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6살까지는요? 만 6살까지는 당연히 채워야 되고 네. 만약에 교통 단속이 있었는데 카시트 만 6세 이하의 아이에게 카시트 안 채우셨다면 3만 원 교통범칙금이 부과가 돼요. 여러분들 내 차부터 우리 지키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또 11세, 12세도 뭐 카시트가 이게 네. 외국의 경우에는 카시트를 아이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다 너무 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11세, 12세까지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많게는 13세까지 탈 수 있는 카시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 카시트가 많이 요즘 많이 한다고들 하시지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좀 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또 13세 정도까지 탈 수 있는 그런 네. 카시트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차이미님 집에서도 의무화합시다. 그리고 또 송치훈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문주남님 6살 오케이. 네, 장복선님 카시트 필수. 정희선님 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김공기자님. 말씀드릴 게 네, 있어요. 네, 이게 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카시트나 안전벨트 하지 않은 아이 한 네. 아이 이게 사고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뭐 많게는 5배에서 20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꼭 이게 네. 착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와, 사고가 나면 20배에서 30배 정도까지도 많게는 20배까지. 20배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가정에서부터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뭐 바로 이게 시행이 되기 쉽지 않을 문제가 있겠죠. 좀 여러 가지 법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책도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면서 네. 김고은 기자님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